불시방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저녁 시간입니다. 구독하시는 분이 아직은 많이 없으시지만 선택 2020 4.15 총선 3대 혁명을 주창했는데 3대 혁명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저녁입니다. 형제 자매 친지에게 카톡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안부 겸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90% 이상의 기적적인 투표율로 투표혁명을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엔 둘째칸 핑크혁명을 통해 4월 16일 아침부터 온 누리가 핑크색으로 물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1일차 내일까지입니다. 최종 투표율이 12.1%를 넘겼습니다. 4,400여 만의 유권자 중에서 533만 명 이상이 오늘 하루 투표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5.5%,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8.8%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최종적으로는 2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악갑의 김대호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 부천병의 차명진 통합당 후보가 이른바 좌파들이 주장하는 좌파 언론들이 앞장서서 써대는 막말 논란에 미래통합당 윤리위에서 김대호 후보에게는 제명, 그 다음에 차명진 부천병 후보에게는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은 지난 26일, 27일 선관위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후에는 사실은 구속력이 없다. 그런 법조계에서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열흘 후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한다는 게 탈당 권유라는 징계랍니다. 또 그거를 받았는데 일부 선대위, 김종인, 그 다음에 박형준, 그 두 사람은 그게 못마땅하다. 그러면 도대체 그 두 사람들의 선대위원장이 추구하는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은 뭔가요? 옳은 소리를 해도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한 거를 민주당에서 좌파 언론에서 막말이라고 쓰면은 그거에 따라가서 제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21대 총선의 선거 대책이고 정체성인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하고 기자라고 하는 자들이 미래통합당 후보들 얘기한 5년 전, 6년 전 발언까지 찾아내서 호들갑을 떨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의 그 폐륜적인 그런 막말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 언론 환경 속에서 그 미래통합당도 좀 국민들한테,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정체성을 좀 바로 지키는 그런 확고한 자기 색깔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수치를 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의도 연구원이 각 선거구별 이제 일부 신문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의뢰하는 그 상업적인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한 선거구에 보통 샘플링을 500명 정도로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지역구마다 1000명씩을 표본위로 해서 전 지역구의 여론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자체 판단한 지역구 승리는 253 지역구 중에서 최소 125에서 최대 130석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총 47석 중에서 미래한국당이 최소 17, 최대 20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율을 알아보고 비례대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사전선거가 끝나면은 253 지역구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자유우파 미래통합당이 과연 125석에서 130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던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50대와 60대를 합쳐서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4,400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50대 이상이 45%, 거의 절반을 점할 정도로 50대, 60대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표율 혁명을 한번 달성해보자, 그런 바람이 좌우파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어서 지난번 20대의 58%를 넘는 투표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전투표 오늘 1일차에서도 유명한 전라남도는 지난번 20대 전체 투표율에서 1등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1일차 사전투표에서 전체가 12.1%인데 전라남도는 나홀로 18%, 전라북도도 17.9%에 이르는 놀라운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례대표 이제 색깔별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전망한 대로 미래통합당은
20명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례 대표라는 그 도입을 한 것은 본질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소수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자기가 관여했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색깔별로 들어온 분들의 이력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1번의 윤주경, 윤봉길 의사의 장선녀,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윤주경을 1번에 공천했습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출신. 아마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미래한국당은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씨를 2번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한무경 여성경제인 협회장, 4번은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이종성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그 다음에 5번에는 조수진 동아일보 논설위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외교가 다 없다 그러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외교는 다 청와대에서 그 운동권 출신들이 주물떡 다 하고 있다는데, 조태영 전 외교부 1차관을 6번에, 그 다음에 그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에 헌신했던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을 7번에, 그 다음에 지난번 남북 합의서에 따라서 우리 군이 무장해제가 됐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다시 안보를 세워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합참 차장 출신의 육군 삼성 장군 출신 신원식을 8번에, 그 다음에 조명희 국가우주연구원장을 9번에, 그 다음에 박대수 노총 부위원장을 10번에, 그 다음에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를 11번에, 12번에는 탈북 청년 지성호, 목발을 짚고 다니고 트럼프 앞에서 그 절절한 탈북 과정을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눈물을 자아냈던 지성호 탈북 청년을 12번에, 그 다음에 13번에는 이영이라는 여성 벤처 사업가를 공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는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대책 본부장을 14번에 공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전주회 영입한 전 여성 판사를 15번에 배치했습니다. 16번은 정운천 새 보수당과 통합하면서 전라북도 전주의 현역 의원을 비례대표 16번에 공천했습니다. 17번은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 그 다음에 18번은 이용 봅슬레이 국가대표 감독, 그 다음에 19번은 허은아 이미지연구소장, 20번에는 노용호 미래한국당 당무총괄국장, 당뇨도 마지막 번에 해서 저 20명
더 나가서 뭐 21명, 22명, 한 25명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한국당 자기네들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20번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 다시 이제 우리 공화당은 2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혜림 선대위 대변인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 서청원 전 의원이 이제 되느냐가 관심인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8선은 유일합니다. 서청원. 이번에 우리 공화당에서 당선되면은 9선에 등극합니다. 9선.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종필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9선, 김종필 전 총리가 8선을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은 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네들은 뭐 6명, 7명 막 된다고 하는데 3명 정도. 유호정 민노총 대의원 출신, 게임 관련돼서 그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꿋꿋하게 사퇴하지 않고 일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영화감독이랍니다. 그 다음에 강은미 광주지방의원 출신, 이 3사람. 그 다음에 민생당은 어려울 것 같고, 친박신당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 광화문에서 국민혁명을 주도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선구법 위반으로 영어에 몸을 몸 상태에 있는 전광훈 목사, 김문수 지사, 이런 분들이 주도했던 기독자유통일당 3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란 탈북 여성 최초 박사, 2번 김승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그 다음에 3번은 주옥순 엄마방송 유튜브 대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의 유성정당이죠. 여기는 12명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의사 출신, 의사협회 대변인 신현영, 명지병원의 의사죠. 그 다음에 2번은 김경만 중소기업 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인데 86년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 당사자. 그 다음에 4번은 이동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당 출신을 배려한다고 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윤미향 위안부 대책위원 시민모임 대표, 그 다음에 정필모 KBS 부사장, 이원영 원자력 반대 시민모임 대표, 유정주 애니메이션 협회장, 최혜영 강동대 교수, 마지막 12번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포스타. 이렇게 되면은 김홍일 김대중 셋째 아들은 일단 여의도에 가기가 좀 멀어졌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2명이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
동산병원 간호사, 간호부원장, 2번은 이태규 전 의원, 안철수맨, 권은희가 현역을 불출마하면서 안철수 옆에 있는데 3번이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열린민주당, 저 파란색 칠한 5명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을 받은 최강욱, 친일파를 척결하자고 하면서 렉서스 4600을 타고 다니는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기소된 피고인이 비례 2번을 공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허숙정 여군 30 기계화 보병사단 중위 출신, 3번 강민정 전교조 출신 교사, 4번 김의겸 흑석동 재개발 투기꾼, 그 다음에 1번을 받은 김진애 19대 국회의원, 요렇게 5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12명이 비례대표에 출마했는데 미래한국당 20명, 기독자유통일당 3명, 우리공화당 2명 해서 자유우파에서 25명,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12명, 열린민주당 5명, 정의당 3명 해가지고 20명이 좌파에서, 그 다음에 국민의당 2명 등 총 47명이 비례대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면서 내일 사전투표 2일차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253 지역구에 자유우파 130석 이상 당선을 목표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